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살펴볼 텐데요. 오늘 뭐 연휴 지나고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또 단독으로 주가에 또 영향을 주는 하방 압력을 주는 이 단독 보도 자료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공시로 안 나와 있어요. 이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 루닛에 투자했던 전략적 투자가 중에 하나였던 이 가던텔스, 이 루닛의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근데 이게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요. 작년 4분기예요. 작년 4분기 3,400만 달러 규모 매각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기사가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 정리해드리면서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냐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올해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오버행 이슈가 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루닛에 투자하면서 좋은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이슈거리, 뉴스거리, 그리고 공시 이런 것들도 보면서 투자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항상 그 이면에 위협 요인도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 오버행 이슈 관련해서 전환사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전환사채의 또 세부적인 내용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화돼서 루니 측에서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오버행 이슈를 또 잠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기사 내용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잠깐의 노이즈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기존 2대 주주였던 가던텔스, 이 루닛과의 투자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은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두 회사의 AI 병리 분석 제품 가던트 360, 티슈 넥스트 협력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액 자체는 493억 원 정도 규모인데 작년 4분기에 이제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가던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루닛에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투자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FI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리고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가의 수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는 수익 실현하는 것도 이 투자자의 어떠한 당연한 권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 굉장히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협력 사업,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 가던텔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부분들이 이제 현지 이 헬스케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좀 확장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냥 투자 관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수익 났으니까 수익 실현한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투자했을 때 일정 부분 이 어느 주가 레벨이 올라가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 수익권이다. 그리고 60% 수익권이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전략적 투자자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크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의 노이즈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루닛이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전환사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약 한 1,700억 정도 이 규모로 발행했던 거. 그런데 여기에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기관 자금은 수익 실현하고 반드시 그냥 나가는 애들이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냥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FI 성격이고 그냥 수익 나면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계약 조건상 그 권리를 행사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단가 잘 알아야 되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 해 가면서 저희가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들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 이 전환사채에서 콜옵션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과거에 발행했던 이 전환사채 공시를 다시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 콜옵션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께 개념 말씀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회차
1회차만 볼 겁니다. 2회차는 50억 정도 규모고요. 1회차가 1665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1회차가 가장 크고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요. 글씨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뭐 이런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뭐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 주식수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들까지는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공시로 추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환가액 조정 같은 경우도 공시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시만 잘 빨리 파악하고 알림 설정 해 놓고 이 올라왔을 때 빠르게 해석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멤버십 채널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상세히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제가 아까 콜옵션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 풋옵션 조항하고 콜옵션 조항은 이 반드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냥 콜옵션 조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풋옵션 조항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콜옵션 조항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에코프로 사례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가 콜옵션을 행사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콜옵션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발행회사는 루닛은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5월 3일이었죠. 그때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5월 3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5월 3일부터 그리고 26년 5월 3일까지 이 기간 안에 여기에서 20.57%를 한도로 본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 루닛이 지금 1회차 기준으로 1665억 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는 이 전환사채를 사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현금을 1665억 원 주게 되고요. 그리고 루닛은 이 전환사채를 투자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옵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루닛이 투자자한테 1665억 원어치만큼의 전환사채를 줬잖아요. 그런데 1년이 되는 날, 올해 5월 3일부터 올해 5월 3일부터 1665억 원어치만큼의 전환사채를 줬는데 그 중에 아까 몇 퍼센트라 그랬죠? 20.57%. 20.57%만큼 다시 되사올 수가 있어요. 이 전환사채. 팔았던 전환사채를 내가 현금을 다시 돌려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발행했던 전환사채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콜옵션. 콜옵션입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전환사채에서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뭐 여러 가지 주식 관련 사채에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루닛 입장에서는 이렇게 콜옵션 조항을 왜 두느냐. 루닛이 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18% 정도대 됩니다. 그런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이 투자자가 가져가게 되고 투자자가 이걸 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주가 발행이 되잖아요. 신주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루닛의 최대주주 지분의 지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루닛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벌었던 그 돈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전환사채를 사오고 이걸 소각하면서 주주들에게 이 오버행 이슈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사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 뭐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첫 번째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콜옵션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했던 전환사채를 다시 되사들이고 소각하면서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단 전제 조건은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을 돌려줄 정도로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재무 구조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콜옵션을 행사를
전환 청구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5월 3일부터 26년도 5월 3일까지 콜옵션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25년도 5월 3일부터는 전환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 이 전환 가격 얼마인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에서도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환 가격이 54,892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수준 비교해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 그리고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급등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는 그런 숫자가 될 겁니다. 그 가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루닛이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현금을 돌려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진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돈이 마련이 돼서 20.57% 정도 돌려주는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약 한 342억 원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이런 돈이 만약에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영업도 잘해서 매출과 실적도 좋아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342억 원 돌려주고 전환사채 다시 받아오고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소각하겠다라고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주가 올라갈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그 제목도 내용도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이 콜옵션 행사 과거에 이제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21년도 7월에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 규모가 1,500억 규모였었고요. 이거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신경 썼어요, 이때. 왜냐하면은 에코프로의 이 전환사채 발행했던 그 가격보다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이 전환사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내다 팔면은 엄청난 수익이겠구나. 그리고 저만큼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코프로가 어떻게 공시를 냈냐면 이렇게 냅니다. 여기에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만기 이전에 그 전환사채를 취득했다라고 해서 4월 27일 날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당 전환가액은 61,400원. 61,400원인데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5분의 1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차트상으로 주가 보시면은 수정 주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월 27일 날 주가가 70만 9천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몇 배 차이입니까, 이거? 그런데 에코프로가 61,400원 이 가격으로 해서 약 600억 원어치 600억 원어치 1,500억 중에 600억 원어치를 되사와서 소각합니다. 소각하는 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 사유에 딱 나오죠. 발행 회사의 콜옵션 행사. 에코프로가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는데 그중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00억 원어치를 다시 되사왔다. 콜옵션을 행사해서 되사왔다. 그래서 처리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 사채 취득 후 이사회를 통해 본사채 소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거 어떤 거예요?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1,500억 중에 이 600억 원어치만큼은 회사가 되사와서 소각을 해버린다. 그만큼은 시장의 물량으로 안 나온다라는 거죠. 매도 물량으로. 그러니까 공시가 나왔을 때도 발행 후 이 만기 전 사채 취득의 공시가 딱 나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취득 사유에서 투자 회사의 뭐 풋옵션 행사다. 상대방의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득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 좋은 겁니다. 풋옵션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나는 너네 회사로 주식으로 전환 안 할래. 그냥 우리 원금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풋옵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리 방법에서 어떤 회사의 공시가 딱 나왔는데 이거를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소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 이건 악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가 이 공시가 나오고 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뭐 지금 이 공시만으로 모든 게 다 상승이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주가 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그런 공시는 확실하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공시 제목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취득 사유,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루닛도 저희가 이 공시가 나오게 됐을 때 이걸 빠르게 보고 빠르게 해석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콜옵션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42억 원어치만큼 이 시장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루닛에서 콜옵션 행사 해가지고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제목으로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공시가 나오게 되고 취득 사유나 처리 방법이 이런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주가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루닛이 또 어떻게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에 대한 전략과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동시에 확인하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6,300억 12 포기한 에코프로 이동체. 주주 가치가 우선 뭐 이면에 또 다른 의도도 저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제목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CB가 전환사채 약자예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전환사채라는 단어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이 영어 약자는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전환권 행사하고 신주가 발행되고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이 CB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실 부분들 중에서 아까 에코프로가 600억 원 정도 규모로 취득을 했다라고 했는데 왜 6,300억 원을 포기한다라고 했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그 전환권 행사할 수 있는 전환 단가가 얼마였죠? 6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4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액면 분할 전 가격이 70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동채 회장 이 에코프로 측에서 발행했던 전환사채를 600억 원어치만큼 되사와서 그리고 이 전환 청구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매도를 하게 됐을 때 이만큼 차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소각했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대주주가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욕 엄청 많이 먹고요. 투자자들 다 떠납니다. 이거는 대주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 자체도 안 되고 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겠다는 마음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아마 액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주주가 전환 청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콜옵션 행사에서 전환 청구하고 이거 시장에 내다 팔았다 뭐 이런다라고 그러면은요 그런 기업들하고는 그냥 이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루닛과 에코프로의 사례를 제가 비교해 드리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공시 그리고 그런 공시가 나오게 됐을 때 저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전환사채 영상에 있어서 조금은 더 심도 있게 다른 내용 또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기간이 전환 청구하는 기간이랑 같다. 그래서 올해 5월 3일부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 청구를 하는지 추가 상장이 일어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콜옵션 행사하는지도 좀 봐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문구를 상당히 계속 되뇌이면서 투자에 접근을 합니다. 위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 찾아온다. 저도 과거의 투자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했는데 그 내용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투자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투자 자산에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하게 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여기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모든 투자자의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라서 제가 이 명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과거 투자 경험을 비추해 봤을 때 뭐 투자자들 명언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이거 하나만은 기억을 꼭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식이 유행한다고 이유를 모른 채 투자하잖아요. 그런 가격 하락할 때 그 이유도 모르고 손실 보게 됩니다. 위협 요인이 있으면 저희는 아까도 이 루닛에 대해서 기대되는 좋은 어떤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그게 만약에 5월에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해요.
막 좋은 일들이.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이 발생할 때 같이 염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저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구나. 그리고 나는 수익권인데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이 중국의 이 스타트업 기업 하나에 어떤 소식으로 저렇게 주가가 급락하잖아요. 시장은 이 불편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치고 들어온다. 그리고 이 경쟁 업체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그리고 그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하겠죠.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요, 알아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부터 해가지고 환율, 금리, 그다음에 유가 어떻게 됐는지, 전날 이 미 증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각종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금리 인상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빠집니다. 시장. 그리고 루닛은요, 이 종목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루닛이 포함된 어떤 펀드도 봐야 돼요. 펀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ETF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키움 의료 AI라고 하는 이 펀드가 있습니다. ETF예요.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있고요. 여기에 루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루닛의 구성비가 이 ETF에서 12.72%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ETF의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실물인 기초자산인 루닛의 매도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돈이 많이 몰린다. ETF에 돈이 많이 몰려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이 ETF 때문에 시장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또 여러 경제 환경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본업이 있으면서도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가 많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서요, 저희가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주요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포착해서 알려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매수와 매도 언급까지 드려서 투자에 정말로 참고가 되는 그러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무료 채널, 그 무료 채널이랑은 다릅니다. 멤버십 채널이고요.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 언급 다 드리고 그다음에 비중 조절까지 말씀드립니다. 명절 전에 수익 실현 해놓는 거 이렇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일정 부분 다 수익권이라서 연휴 기간 동안 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수익 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 실현 해놓자.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또 많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찾아뵀던 그런 종목이었죠.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멤버십 계신 분들께서는요, 최소 86.16% 정도 11월 12일 날 최초 진입하고 난 다음에요. 1월 6일에 최종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30.35. 그리고 1월 13일 날 다시 재진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55%대 수익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부분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수 의견 드릴 것까지 종합하면 90%가 넘는 수익을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매수 언급 드리고 매도 언급 드렸던 종목들 다 계속 언급 드립니다. 투명하게 언급드리고 이렇게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뭐라고 썼는지도 글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이죠.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요. 결국에는 이런 멤버십 채널이나 이런 곳에서 종목 추천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높은 확률로 이 수익 실현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홀딩을 오래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미련 없이 매도도 과감하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입장
입장하시면은요. 저희가 종목 추천해서 실질적으로 수익 나는 부분까지 코칭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입장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참여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예요. 서비스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종목 발굴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언급 드리는 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월에 10만 원, 3개월에 25만 원으로 이렇게 서비스 비용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이거 너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환불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저희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쭉 보시고 그렇게 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 그 종목들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저희 종목에 대해서 알고 나갔다라고 해서 그거를 정말로 이해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셨다가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환불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멤버십에서 운영되는 부분 이런 것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요. 전화 통화로 아니면 문자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9-6912번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공식 전화번호입니다. 이 전화번호 이외에는 다른 거는 없어요. 그리고 멤버십 이용료도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번호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 보내놓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여러분들께서 가장 갈증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 좋은 종목 고르는 거죠. 좋은 종목 고르고 오를 수 있는 종목 골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유와 근거 말씀드리면서 매수와 매도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리포트 형식의 자료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제가 이수페타시스 이외에 또 루닛도 마찬가지였어요. 리포트를 작성해서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분들께 이 리포트로 전달을 해드리고 매수 매도 언급을 드리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에서 좀 조심할 부분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었었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어떤 영상을 찍게 될 때는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의 영상을 찍게 됐을 때는 그때는 벌써 텔레그램 채널에서 대응이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계속 영상 찍어 왔었지만 매매를 여러 번 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크게 2번을 했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그 다음에 부분 수익 실현한 거 그 다음에 1월 13일 날 들어간 거 그리고 아직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언제 제가 또다시 비중 조절할지 아니면 전량 매도할지 이 부분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9-6912번으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도 증권투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투자 이렇게 다 갖추고 있고요. 증권사 거쳐서요. 그리고 자문사 거쳐서 지금 이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